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오늘 증시 시장 곳곳에서 좀 모처럼의 반등이 반가운 종목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OCI도 좀 오랜만에 상승 특징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HLB도 모처럼 급등세를 시연해주면서 20% 정도 올라서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곳곳에 상승 특징주가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내 포트에 있는 종목이 올라야지만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남의 종목만 가고 내 건 안 간다면 뭐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포트에 올라갈 종목들을 좀 고루고루 담아가는 확률 싸움에서 조금 더 승리에 가까워질 수 있는 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박앤코의 올백 포트에서도 종목을 담아놨더니 어떤 건 하루아침에 급등하고 또 어떤 건 하루아침에 급락하는 현상, 여러분이 겪는 그 일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네요. 한 발 한 발 걸어가도록 할게요.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힘듦에도 어려움에도 그럼에도 해낸다면 프로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앤코의 올백입니다. 제가 함께하는 두 분과 인사 나눠볼게요.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인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께 특히나 권 주임님께 어제 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마음이 죄송스럽다고요. 제가 너무 순식간에 이 나노신 소재로 인해서 멘탈이 붕괴되는 현상을 겪으면서 괜히 권 주임님한테 땡깡도 좀 썼던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들어서 사과드릴게요, 권 주임님. 어휴, 별 말씀을. 당연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에 이제 심리적 요인이 작용을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이유라도 알면 뭐 손절이라도 하고 뭐 그런 거 이제 감내하는데 이거는 뭐 이유 없이 뭐 맞아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저께에서는 조금 이제 감정적인 조금 그런 분위기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일단 나노신 소재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회사에서 공식 입장으로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단 IR을 다녀오신 분들에 의하면은 뭐 이제 반반 갈리지만 CNT 도전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사업성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반면에 또 이제 앞으로의 이제 LG화학과의 CNT 도전제 관련된 사업성이 두드러지는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발브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시각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오늘은 이제 공매도 금지 구간이라서 거기에 따라서 조건의 지금 기술적 반등 수준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정도에서는 양봉으로 끝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정도에 한번 공매도 제한이 다시 풀리는 날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수급상으로는 굉장히 이제 나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관 쪽, 그러니까 사모펀드라든지 그런 쪽에서 거의 한 70, 80만 주가 매도 물량을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한 달 모은 걸 하루 만에 풀었다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이제 수급상 굉장히 좀 난해한 요소가 작용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현재 주가 수준은 현재 이 회사가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 가치 밸류상 저점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분위기가 진정이 된다면 다시 한번 전 가격대인 21,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한번 지켜보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뭐 손절을 하든 아니면 보유를 하는 뭐 이런 좀 전략적으로 한번 다가가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일부러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이 종목을 개장 때 살짝 보고 안 봤어요.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면서 12시 와서 이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봐야지 했었는데 일단 권 주임님께서는 조금은 더 상황을 놓고 보자. 뭐 손절을 하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쯤에 보자 이야기를 주셨어요. 오늘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1.6% 정도에 불과한 상황 18,000원 부근입니다. 박 차장님 어제 보셨을 거예요. 마감 때 체크도 다 하셨을 거고요. 나누신 소재 흐름 보시면서 박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좋을 리가요. 이렇게 되면 뭐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사실 어제 그렇게 많이 빠졌으면 이유 없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뭔가 일정 부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고 하면
뭐 횡보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사실 그래요. 내가 팔고 나서 급락했듯이 팔고 나서 급등하면 어떡하지? 그니까요. 이것 때문에 그거지. 지금 무서워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못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일정 부분이라도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이런 문제가 생긴 종목들은 다 파는 게 무서우면 절반 정도 팔아놓고 이제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저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올라오겠지, 이거는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실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상으로 결정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책 덮어놓고 밀어놓고 안 쳐다보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뭐 사실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빠진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다 뿐이지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사모펀드에서 아무 생각 없는 매니저가 그냥 70만 주 때렸을까요? 안 그래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고 이 회사에 대해서 분석이 다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걔들이 왜 그랬지? 모르겠어. 알 때까지 기다릴까? 그건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어제 뭐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은 추론됐던 게 뭐 회사에 다 같이 갔었대요. 그래서 상황을 봤고 뭐 CNT 관련해서 생각보다 실망이 있었다라는 근데 다녀왔던 애널리스트가 그게 돌렸다. 네이버 게시판이잖아요. 그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보지 마요. 그 사람- 거기도 좋은 그 사람- 정보가 있을 수 그 사람들이 있죠. 사모펀드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글을 쓸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다 보면 너무 답답하고 어디에도 기대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찾고 싶어서 거기에 모니터링하는 건 좋은 습관이에요. 글이 많다라는 것은 저희 그 퀀트 매니저, 저희 회사의 퀀트 매니저 이제 안혁 수석이 있는데 네. 이제 퀀트의 시대는 갔다. 이런 SNS나 이런 거에 글 올라오는 숫자나 이런 것들이 주가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최근에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맞는 이야기긴 한데 글이 많아지는 것과 그 안에 들어있는 글의 신빙성 이거랑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가봤는데 아니더래. 그분들이 얼마나 직관력이 있고 그 기술에 대해서 잘 알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뭐 그런 분들이 글 쓰시기도 하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아니래, 뭐 맞대, 그렇게 신빙성 있는 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거기 있는 걸 다 믿는 건 아닌데요. 안티나 찬티들의 글들을 열심히 읽어보면서 뭐 제대로 나온 이슈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뭐라도 내가 모르는 소식을 아는 사람들이 있나라는 생각에 건드려 본 거였거든요. 권주임님, 저 되게 지금 혼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또 막 위축되고 있어요. 박 차장님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노신소재라는 이제 종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실상생활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겪는 일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방송에서 드러내서 고민을 같이 해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좀 포인트가 돼서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이제 교훈으로 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지금 이 나노 신소재를 25,000원까지 올린 주체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오롯이 이제 개인들이 이제 받게 되었고, 그 밖에 이제 뭐 실적이 물론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급작스러운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은 조금 이제 나쁘게 보면은 당연히 나쁜 상황을 보면은 약간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그런 그 CNT 도전제와 관련된 이슈가 회사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긍정적인 시각이 작용할 경우에는 주가는 다시 한번 이제 반등으로 회복세가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책층창에도 글이 참 많이 올라오네요. 미스터 유님이 게시판은 보는 게 아니에요. 에드워드박님, 박 차장님 너무 혼내지 마요 라고도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이 네이버 게시판 영양가 없어요 라고도 하고, 박 차장님 말씀 너무 단호박이십니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게시판은 욕으로 난무할 때만 체크하고 매수 타점 찾는 거로 이용해야 라는 글도 있고요. 네, 제가 배를 쓰다듬는 건 스트레스의 징조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맞아요. 제가 좀 신경 쓰고 막 이럴 때 괜히 그냥 이 윗배를 이렇게 만지는 습관이 있는데
역시 예리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식구분들이시죠. 네. 일단은 겪을 일 겪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씩 고민하면서 문제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분위기로 계속 방송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겪은 일 겪었으면 또 극복해 나가는 모습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겠죠. 8월 목표,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얘기한다는 건 뭐 어떤 분은 코웃음을 치실 수 있습니다. 8월에 뭐 3% 수익으로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시간 남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급락주 나왔듯이 급등주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주식시장이고요. 한번 이겨나가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두 남자의 종목 이어가시죠. 박정 차장님의 오늘의 종목은요. 코나이 그리고 동원 FM 세 번째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주임님의 종목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코리아 FT입니다. 건주임님의 종목 중에 코리아 FT 저 처음 듣는 종목 같은데요. 이거 뭐 하는 업체예요? 예, 최근에 이제 그 AI,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 두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그 지난 이제 화요일이었죠. 그때 이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고 현재 이제 주가는 그 정도 가격대에서 이제 흐름이 뭐 이제 조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이제 정부와 그리고 삼성전자의 자율주행차 육성에 대해서 굉장한 좀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정부나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런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뉴스나 기사가 나올 경우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주된 그 핵심 기술은 이제 센스 칩을 이제 개발했는데요.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소프트웨어 센서 칩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도 안전적이기 때문에 2년 내 상용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일단은 이제 이 센서 칩을 바탕으로 주요 이제 벤더사에다가 ADAS라는 이제 반자율주행용으로 우선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 그 센서 칩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어두운 곳에서도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AEBS라는 것은 이제 그 차량의 위험을 감지했으나 ABS라는 것은 이제 차량의 위험을 감지하고 그리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차량 스스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이라든지 이제 자율주행에서는 필수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 한 90% 정도가 이제 모빌 아이라는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시속 50km 이내에서만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회사의 경우에는 그 속도와 관계없이 한 그 50km 이상을 뛰어넘는 속도에서도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밤에도 야간에도 이렇게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센서 칩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지금 삼성전자가 발표한 180조 규모의 그런 그 투자 계획에서 자율주행에도 어느 정도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제 121선을 돌파를 하고 그 위에서 이제 안착을 하면서 이제 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121선을 지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어느 정도 뉴스나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에 단계인 한 3,300원, 3,600원까지도 주가가 이제 한번 튕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아 FT요. 일단 뭐 7월부터 거래량도 좀 실리면서 이 바닥권에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 상황 2,905원입니다. 삼성전자의 자율주행, 뭐 5G, AI 이런 쪽에 투자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양한 종목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번지고 있는 가운데 코리아 FT 역시나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야기를 주셨네요. 박 차장님께서는 이 종목 좀 커버하셨던 종목이신가요? 아니면 잘 안 보셨었나요? 이 종목 굉장히 잘하는 종목인데요. 아, 그래요? 네. 자율주행 칩을 개발한다라고 하네요. 뭐 한동안 이 자동차 쪽 한창 좋을 때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네. 뭐 자동차에 지음만 들어가도 빠지는 시장이라서 뭐 관심 있게 보진 않았었는데 이 회사가
필러넥, 그다음에 카본 캐니스터 이런 거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차량 경량화와 관련돼 있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매출이 그쪽이었고 네. 그런데 뭐 사실 경량화라는 게 좀 그 이슈가 많이 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차체를 가볍게 해가지고 연비를 맞추는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무렵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경량화하려면 대부분 이제 플라스틱, 이 카본 캐니스터 같은 것들도 이제 원래는 자동차의 그 연료 탱크랑 그쪽에 들어가는 관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필러넥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기화되는 연기를 이제 다시 재집진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는 거. 네. 근데 그걸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쇠보단 플라스틱이 훨씬 가볍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플라스틱은 불이 붙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차량 불리긴 너무 무서운데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이거 몇 킬로 줄여봐야 얼마나 더 연비를 높이겠어. 그냥 전기차 만들면 되지. 이러면서 이제 실적들이 많이 좀 안 좋아졌는데 글쎄요. 자율주행 한다라고 하니까 뭐 저도 이제 깜짝 놀라서 기사를 찾아봤는데 모빌아이를 대체하겠다? 굉장히 그 포부는 좋습니다. 근데 모빌아이가 글로벌리 가장 큰 자율주행 차 중에 하나인데 그걸 진짜 대체할 수 있으면 엄청난 거고요. 그런데 그 카본 캐니스터 필름에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IT 그쪽으로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좀 분석이 한번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아 FT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뭐 종목에 대한 리뷰 좀 해주세요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저희가 이들 종목들 다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두 분의 종목이었던 종목들에 대한 이 궁금증이 많네요. 자, 박 차장님의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코나아이 이야기 해볼까요? 제가 사실 이제 실적이 안 나온 종목들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식시장은 또 꿈을 먹고 잘하는 것 아니겠어요? 코나이가 최근에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야기를 만들 만한 것들이 좀 있겠다 싶어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네. 이 회사는 그 스마트 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나 이런 데 지금 IC 칩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쪽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재작년 뭐 2014년, 15년 실적이 엄청 뛰었어요. 그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그냥 마그네틱 카드를 IC 칩이 들어있는 카드로 전면 교체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거 다 교체하고 나서 뭐 중국도 뭐 할 거야 뭐 이런 뭐 이야기들이 있긴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잘 먹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성장을 하게 됐죠. 2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업황이 생각보다 안 좋아지면서 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카드 수수료 관련돼서 말이 많잖아요. 뭐 그 편의점 이런 데 문제가 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실적이 안 좋은데 그게 최저임금 때문이냐. 너희들 뭐 사실 카드 관련돼서 그 카드 수수료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카드 수수료 낮춰야 된다? 뭐 그런 대안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코나카드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선불식 충전 카드거든요. 이런 쪽으로 해서 수수료를 이제 대폭 낮출 수 있다라는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인천시나 이런 데서는 도입을 하고 있어요. 인천어라는 코나와 협력을 해서 이제 인천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뭐 인천에서 만약에 잘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서울시 다른 쪽으로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까지는 칩을 만들고 카드를 만들던 업체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플랫폼 업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야기가 완전 180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인천시가 사용한 코나카드를 사용하면 거기에 수수료를 코나이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또 하나가요. 최근에 카드 회사들이 아까 화면에서 나왔는데 카드의 지문인식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마스터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마스터가 33억 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문인식 카드로 바뀐다. 신용카드라는 게 사실 편리하기도 하지만 도용되거나 잊어버리면 큰일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문인식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하게. 카드 업체 입장에서도 네. 굉장히 자기네들 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자 카드에서도요. MACU랑 이제 진행 중인 지문카드 상용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코나이가 기술력을 대고 있어요. 네. 만약에 이게 지금은 이제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데 마스터나 비자에서 이거 진짜 실행하겠다라고 한다면 4, 50억 장의 카드가 교체될 만한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과거에 우리가 마그네틱 카드를 이 칩으로 다 교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적이 한번 확 뛰었거든요. 네. 이것도 만약에 그런 이슈가 발생한다. 그러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적은 안 좋은데 그런 이슈로 인해서 모멘텀으로 인해서 올라왔습니다. 전고점 지금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은 꿈을 쫓아서 사는 거기 때문에 손절을 좀 짧게 가져가야 돼요. 코나이요? 너무 네. 이거 대박 날 거야라고 미리부터 설레발을 치면 사실 좀 안 되지만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잡고 들어가봐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나이. 저는 확 이 관심을 갔던 게 제가 사실 여기저기 신용카드를 좀 많이 떨구고 다녀요. 막 사무실에 두고 갔다가 스튜디오에 놓고 갔다가 분장실에 놓고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같이 그래서 다녀야겠네요. 네, 잘. 제 지인들이 항상 이거 민영 거다 이러면서 찾아다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늘 그게 불안했는데 지문 인식 있으면 너무 좋겠다. 저라면 당장 발급받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랬더니 코나이 빨려든다는 건우님, 코나이 관심주로 등극, 코나이 정말 구미가 당기네요. 이런 글들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카이님께서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네요. 지문 인식주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셨어요. 박 차장님. 근데 코나이가 실질적으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비자 쪽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지문 인식을 모두 다 이게 저도 이제 정확히 기술적인 건 잘 모르지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듈이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을 납품하고 있는 코나이 쪽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코나이 갑자기 관심이 확 가는 것 같은데 권주임 님도 관심 가세요? 저는 삼성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카드 잊어먹을 걱정이 없어요. 핸드폰 잊어먹으면 이제 난리가 나겠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난 코나이 관심 없다? 아니요,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 대한 그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압박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그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지인의 답변은 항상 어디로 튈지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코나이 그리고 코리아 FT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가볼까요? 권주임님의 RS 오토메이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앞서 RS 오토메이션을 먼저 질문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처음 들어본 종목이 코리아 FT여가지고 대뜸 질문을 드렸었어요. 네. RS 오토메이션 얘기해 주시죠. 네, 이 회사는 이제 그 로봇 모션 제어 모듈 솔루션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좀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용 로봇에 사용되는 모션 제어기에서는 국내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그 로봇 모션 제어의 핵심 부품인 엔코더를 내재화를 통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제 정부의 국책 과제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최근 들어서 그런 4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뭐 기대감 부각이 되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로봇 모션 제어기가 뭐냐면 로봇의 동작 로직을 프로그램해서 정밀한 모션 제어를 가능케 하는 제품군인데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공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 동사의 제어 기술도 상당 부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 회사가 에너지 저장 장치죠. ESS라는 거기에 대해서 제어 솔루션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증가에 따른 에너지 제어 장치 분야에서도 수요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ESS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말 이제 맨날 뉴스에만 나올 정도로 계속적으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만약에 이제 산업용 전기를 쓰게 된다면 야간의 전력 그 비용이 낮보다는 상대적으로 쌉니다. 네. 한전에서 뛰어오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밤에 이 충전을 ESS를 통해서 충전을 해놓고 낮에 이제 공장을 가동할 때 여기서 이제 ESS에서
충전된 전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기업의 영업이익에도 상당 부분 기여를 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공장이나 제조업에서도 ESS는 필수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게끔 그렇게 되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ESS 시장이 당초 예상보다 한 5천억 건 수준이었는데 현재 한 1조 가까운 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동사의 제어장치, ESS 제어장치 분야에 어느 정도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차트 흐름상에서도 이제 거의 한 외바닥이 아닌 쌍바닥을 찍고 이제 121선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투자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실적 모멘텀이 아닌 그런 그 성장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기대감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1선을 돌파를 하고 그리고 주봉 흐름상 위의 고점인 22,2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종목군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받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코나이, RS 오토메이션, 코리아 FT 모두 다 듣고 있으면 좀 이런 게 있었어 라며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종목들이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아직도 채팅창에선 카드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자, 동원 FMB 가볼까요? 박 차장님, 동원 FMB는 좀 아쉬웠던 종목이었어요. 못 사가지고. 뭐 근데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어허. 제가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네. 어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뭐요? 서울유에서 우유값을 올린답니다. 맞아요. 그 원유 값이 안 올라가게 그래도 돼서. 우유 많이 먹는데 네. 지금 우유값도 오르고 우유값 오르면 또 뭐가 오를까요? 치즈. 그렇죠. 유제품값 앙팡, 오르겠죠. 네. 유제품값도 오를 거고 빵 만드는데 또 유제품이 우유가 들어가요. 줄줄이 또 올라가겠네요. 연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서울유가 오르면 뭐 남양유업, 매일유업 이런 거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맞는 얘기인데요. 유제품 업체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유 업체는. 왜냐하면 그 원가 구조가 너무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제 낙농업가 업체들을 좀 이제 살리기 위해서 원유 업체들을 조금 누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그러면 동원 FMB가 제가 그때 전에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렸을 때 뭐 커드 가격이 떨어진다, 유제품의 수익성이 좋아진다. 근데 네. 제품 가격까지 올라가면 탄력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지주가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고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원가는 낮아지고 제품 가격은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동원 FMB도 비슷한 것 같아요. 커드 가격이 크게 안 오르고 원가 부담이 크게 안 된 상황에서 제품 가격이 오르면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참치 얘기는 뭐 안 해도 아시겠지만 큰 사이클이 온다. 작년에 참치 가격이 2,400불 정도 하다가 톤당 지금 1,600불 대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름에 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름에 회 잘 못 먹잖아요. 네. 그렇죠? 여름에 좀 불안해서. 근데 먹을 수 있는 게 참치입니다. 이게 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가격도 괜찮고 큰 사이클이 왔다.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 음식료가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었는데 향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업체라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어닝 이 사이클이 계속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네. 여기 박스권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움직임이 좀 좋게 나오면서 장대 양봉 하나만 딱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레벨업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그랬거든요. 이때 장대 양봉 3개 딱딱딱 나오면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갔으니까 실적도 좋고 사이클도 좋고 제품 가격 인상 이런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네요. 참치 얘기하니까 문득 그 생각이 나요. 참치는 뱃살도 참 쓸모가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일전에 인터넷에서 참치는 뱃살도 쓸모가 있는데 했던 글을 보면서 적극 공감했던 저희한테는 그렇게 하등 쓸모없는 뱃살인데요. 뭐 그냥 지나가는 농담이기도 하고요. 자, 동원 FMB 뭐 단시간에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올라섰는데요. 아쉽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동원 FMB 지금 요 단시간에 올라온 움직임을 놓고 제가 또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코나이도 사실 조금 단시간에 많이 오른 것도 부담이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권주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는 뭐 단시간에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계속 추세가 살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코나아이라든지 그리고 동원 F&B는 그런 탄력을 유지를 하고 있다. 해서 이제 뭐 단기간에 이제 조정을 받는 종목을 미리 들어가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그래도 에너지가 살아있는 것들을 좀 위주로 해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들을 각각 들어봤습니다. 어머, 음악이 벌써 나오네요. 일단 뭔가 무언의 압박인 것 같아요. 빨리 결정해라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지금 포트에는 FNF 현대백화점 나누신소재 하이비전 시스템 원이 가입 패스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현대백화점 하이비전 시스템 원이 가입 패스는 약보 확보에서 뭐 0.2, 0.6 이 정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FNF와 나누신소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나노신소재로 인해 까먹은 돈이 26만 원이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포트 내에서 이 종목만 없어도 그래도 좀 살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18,000원까지는 좀 보자 생각했는데 뭐 지금 18,050원인 상황이고요. 고민스럽네요. 나노신소재가 사실 오늘 조금만 더 밀리면 그냥 그대로 매도하고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키워보겠다 생각했는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권주임님 좀 도와주세요. 저한테 좀 확신을 좀 주실까요? 확신이요? 우선 이제 만약에 오늘 이제 살 종목이 있고 그리고 확신이 있는 선한 종목이 있다고 하면 나노신소재를 일부 팔던지 아니면은 전량 그 손절매하고 그 종목을 사보는 게 그게 낫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전체를 손절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하면 뭐 반절 정도는 빠져나와서 새로운 종목을 사보는 게 우리 5종목밖에 못 담잖아요. 반절 정도 팔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네, 뭐 어렵죠? 네, 어렵네요. 박 사장님은요? 박 사장님은 팔자시니까. 네, 일단은 결정을 한 건 실행해야 돼요. 오를지 안 오를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실행 안 하고 있을 거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그냥 ETF 사놓고 가만히 있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결정을 했으면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차지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방송이고 뭐 수익 내야 하고 이런 부분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은 제 스스로 지킬 건 좀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맞는 것 같아서요. 사실 저는 18,000원 선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하겠습니다. 올라가면 배 아프겠죠.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나노신소재 18,050원에 매도로 대응하겠습니다. 언젠간 다시 접근해서 제가 이걸 수익으로 나올 수 있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포트에서 제어를 해야 되는데요. 18,000원으로 매도하겠습니다. 속상하네요. 18,000원에 매도 대응을 했습니다. 체결이 됐고요. 포트에서는 이제 재해진 상황입니다. 464만 원 현재 포트 잔고가 됐습니다. 쓰리네요. 너무 배 아프기도 하고요. 네, 정말 마을님 올려주셨다시피 프로로 가는 길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지. 나중에 꼭 복수 썰전을 하자라고 올려주셨네요. 나노신소재. 제가 한번 이 종목으로 다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집착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자리를 담아가는 종목이 있어야겠죠? 네, 오늘 한 종목을 넣고 싶습니다. 넣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사님 어떤 종목일 것 같아요? 잘 못 맞추겠는데 네, 코나이 아닐까요? 코나예요. 권주임께서는요? 권주임님 괜찮으시죠? 나노 때문에 속상하신 거 아니시죠? 네, 속상합니다. 예, 저도 속상해요. 엄청 속상하고요. 일단 저는 오늘 동원 F&B 사실 것 같은데요. 동원 F&B요? 참치요? 참치. 참치가 뭐 어때서요? 아니요, 좋아요. 얼마나 맛있는데. 저 정말 좋아하죠. 뭐 하루에 2캔씩도 먹어요. 네, 동원 F&B. 근데 오늘 진짜 두 분 이제 잘 못 맞추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제가 너무 조용히 있어서 그런가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전 제 실생활에 좀 가까운 종목들을 사보고자 합니다. 코나이 담아보도록 할게요. 코나이 조금 조심스럽게 담아갑니다. 14,550원으로 대응하겠습니다. 64주로 이 포트에 넣었습니다. 좀 나아질 수 있길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빨리 음악이 나온 것도 그렇고요. 좀 드릴 만한 종목이 궁금주들이 많아서 좀 시간을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앵코가 안 산 종목 서진 시스템 오늘장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어서 건주임님께 짤막하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 같이 사신 분들이 계시다거나 아니 보유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전략을 좀 주실까요? 저희가 8월 2일에 얘기를 했었고 지금 오늘장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일단 추세는 이제 상방으로 거의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삼성전자의 그 180조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네. 그 가운데서도 이제 5G 관련된 섹터를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서진 시스템 외에도 뭐 KMW라든지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5G 장비들이 수혜를 입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통신 장비를 생산을 합니다. 글로벌적으로 화웨이가 뭐 20%대 1위를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통신 장비 부분에서 5G 이제 기지국 장비를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 점유율은 3%밖에 안 되지만 이런 그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향후에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을 어느 정도 모색해 볼 수 있는 거기에 따라서 서진 시스템은 삼성전자의 그 기지국 장비에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5G 상용화가 2019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 2021년까지 계속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진 시스템의 통신 부분에 대한 매출은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이제 주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42,000원까지는 한번 홀딩을 해보자. 알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권주임님의 종목이었었고요.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유해보자 의견을 주셨네요. 그리고 어제부터 계속해서 궁금주로 올라오는 게 바로 나스미디어입니다. 오늘도 영성님께서 나스미디어를 사보고자 합니다라고 올리셨는데요. 괜찮을까요, 나스미디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쪽. 이쪽 실적이 안 좋으니까 성장주가 성장이 멈췄다라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나스미디어가 이제 우리나라 미디어 랩사로서는 이제 가장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게임 산업이 예전에 뭐 TV 광고만 틀면 리니지2 레볼루션 그리고 엄청난 배우들이 게임 광고를 막 엄청 했었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뭐 정우성, 장동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게임 광고 했었거든요. 그만큼 게임이 돈이 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오늘 넷마블 떨어지는 거 보세요. 경쟁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쪽이 좀 좋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그쪽의 광고 매출이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아주 안 좋아졌는데 하반기는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작 게임들이 언제 나올지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뭐 넷마블 떨어지는 이유도 대작 게임이 뭐 출시가 좀 지연될 거다. 컴투스 뭐 NC소프트 다 그러잖아요. 게임 사실 이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게임 만들다가 재미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만든대요. 그래서 NC소프트든 뭐든 이렇게 제작 기간이 늦어지는 이유가 제가 개발자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속 터질 일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하반기에 대작 게임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때 가면 그때 대작 게임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볼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일단 나오고 실적 개선되는 거 보고 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그렇듯 뭐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게 매수의 이유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이러네요. 아쉬워요. 지금 오늘 건우님의 DY 파워나 또 동진세미칼님 또 동진세미캠에 대해서 박님도 궁금하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적어놨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포트 이제 상황 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가 돼야겠죠. 오늘 코나아이 담았습니다. 뼈아픈 나노신소재 두고두고 제가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코나이 일단 오늘 저희가 14,550원에 담았는데요. 박 사장님 코나이 목표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해주실까요?
목표가는 저는 18,000원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손절가 짧게 잡자셨죠? 네, 손절가는 지금 뭐 21선 정도 보면 13,000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일단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건 좀 불안하거든요. 실적이 네. 지금 없는 지금 상태라서 좀 불안해서 일단 여기 돌파하면 저는 움직일 수 있어 보이는데 손절가는 21선 좀 짧게 잡고 한 10% 내외 좀 뭐 깨지면 그때 이제 정리를 하고 다시 다음 기회를 좀 보자라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위스 유학준수님이 말씀하신 코스모학도 저희가 내일 이 시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주임님, 박재영 차장님 그리고 저 또 하나의 결심을 해서 나노신소재 보냈는데요. 다른 종목으로 또 그 수익만큼 메꿔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흐름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권홍석 주임,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